네, 안녕하세요. 개척 영업하는 세일즈맨입니다. 오늘 이제 연휴인데 연휴 기념으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출근을 했는데요. 이 소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소개는 모든 영업인들의 숙제잖아요. 그렇죠. 소개받는 노하우가 우연히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컨텐츠가 좀 있는 것 같으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금융플러스에서 든든 지점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박혁순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텐션 떨어지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텐션 올리셔야 됩니다. 네. 올리셔야 되고. 네, 일단 소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소개가 저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소개가 잘 나옵니까? 이 소개라는 게 사실은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쉽지 누군가한테 남을 소개한다?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내 나름대로 이제 보험 영업하면서 소개를 받기 위한 좀 노하우가 조금은 그래도 쌓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개라는 걸 하려면은 우선 내가 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메리트.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뭐 맛집을 소개한다. 그렇지. 근데 그 맛집이 내가 진짜 먹어보고 맛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블로그나 얘기만 듣고 남이 맛있다는 거 얘기만 듣고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상대방한테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보험 설계사를 내 주변 지인을 소개를 시켜주려면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야지 소개를 시켜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리트가 있고 뭔가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장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좀 저 들어봐. 같은 경우는 저 보험 시작했을 때 뭐 당연히 초보는 아무것도 사실 보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먼저 팠던 게 뭐냐면 당연히 상품 설계이지만 보상에 관련된 걸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 보상. 그렇죠. 왜냐하면 결론은 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이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능력 있는 설계사는 보험을 가지고 청구를 더 잘해줘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잘 해줘야 이 고객이 이 보험을 가입한 거에 대해서 혜택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보상에 대한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거를 제 무기로 삼았어요. 그럼 기억에 남는 보상 사례 하나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보상 사례라.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유사암 진단비, 제자리암 진단비인데 네. 이것도 저도 이제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라던가 선배들의 이제 경험담을 통해 들었는데 저희가 보통 대장을 제거해서 뭐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대장 용종을 제거해서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면은 분명 용종 폴립이지만 실제로 조직 검사를 띄워보다 보면 그게 유사암이나 제자리암 혹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조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코드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용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검사 결과지와 다른 병원서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이거를 유사암 진단비를 요청을 따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청구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죠. 고객님들이. 왜냐하면 의사의 그 진단은 그냥 용종이에요. 하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이 조직은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 유사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 세포였던 거죠. 근데 고객이 청구를 하면 거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보험사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보험사가 너무 많습니다. 왜? 아. 진단서상 혹은 그 기본적인 병원 서류상에서는 그냥 D코드, K코드 그냥 폴립 혹은 양성 신생물로 나오기 때문에 유사암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보상 사례를 통하면 이 정도 해주면 고객은 모르고 있었다가 그렇죠. 이걸 받으면 완전히 신뢰 있는 설계사. 그렇죠. 능력 있는 설계사가 기본적으로 되니까. 그때 만약에 그냥 용종만 떼서 수술비 해갖고 뭐 100얼마를 받았어요. 근데 조직 검사 결과지를 일주일 뒤에 받았는데 이거는 나오겠다 유사암. 그래서 추가 청구를 했더니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와우.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 150에서 끝났겠지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서 1,500을 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1,500만 원이 그냥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저는 보험 설계사가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사전에 좀 얘기를 했을 때 네. 좀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소개라고 하는 것이 입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해보니까 우리는 영업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개 요청을 고객님 저 한 번만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또 어쩌면 좀 뻔뻔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반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님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이걸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노하우니까 편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네, 네. 우선은 고객이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쵸. 마음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줘도 뭐 방법적인 걸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마음은 있는데 소개를 못 시켜줘. 그럼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분 나한테는 분명 소개해주고 싶은 건데 소개가 안 나오니까 자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좀 두 가지 방법을 좀 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정면 돌파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뭐 남자분보다는 여자분 주부님 고객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낮에나 혹은 오후 시간에 그렇죠. 주변에 있는 뭐 집 자택 근처라든가 지인들하고 간단하게 뭐 카페라던가 이렇게 다과 타임. 브런치 많이 드시죠?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모임이라고 하나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사실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 게 그러면 고객님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제가 한번 글로 가겠다 직접 자연스럽게. 가겠다.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가입하셨던 그 보험 증권이랑 서류 같은 것들 정리해서 그냥 그쪽 자리를 가서 그걸 드리겠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제가 거기 있는 서류랑 그런 거 드린다고 하고 잠깐 들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뭐 진짜 한 30초, 1분도 안 되는 그냥 얘기만 하고 간단한 선물만 주고 가겠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부담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고객 그 누구냐 물어볼 거다. 그럼 그때 그냥 이번에 보험 설계해줬던 혹은 청구해줬던 담당형 설계사야. 이 근처에 온 김에 이제 뭐 온다고 하길래 이제 오라고 했었어라고 하면서 얘기만 해주시라고. 그 정도까지만.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이게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고객님이 소개해 주실 마음이 100% 200%는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방법을 모르다 보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약간 연기네요. 진짜 말 그대로 작전이에요. 작전이에요. 작전을 펴서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분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쑥스러워하고 또 보험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대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그냥 싫어할까봐.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게끔. 그러면은 저는 고객님한테 말하는 게 그냥 상담했던 내용 그냥 그것만 말씀해드리라고 해요. 뭐 굳이 다른 거 살 붙이지 그쵸, 말고. 뭘 붙이지도 말고 이 사람 너무 좋아 이런 거 느낌보다 좋았던 점 있잖아요. 고객님이 혜택 받았던 거, 보험료가 줄었다든가 깔끔하게. 그런 것들만 딱 얘기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자세한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라고 해서 토스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두 번째 방법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가서 제가 직접 얼굴 뵙고 딱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런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조차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무선으로 무선으로 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누구를 만났을 때 제가 가지 못하니까 전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얘기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에 고객님이 어떤 지인을 만나러 갔을 때 그쵸. 그때 이제 전화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미리 얘기를 미리 좀 이렇게 해야겠죠. 합의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통화를 해. 한 30초, 1분 정도.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때 예를 들어 뭐 10,000원짜리 안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안보험인데 그때 20년 갱신형이지만 5천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그래갖고 그 보험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테니 그냥 제가 했던 말을 몇 가지만 좀 따라서 그냥 입으로 뱉어만 줘라. 그대로. 그쵸, 그대로. 그래야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를 해갖고 고객님 뭐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그때 물어보셨던 거 안보 고객님 나이로 지금 10,000원인데 암진단 이거 5천만 원 나온다.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진짜 제 나이에 뭐 5천만 원이 나오나 그리고 10,000원으로 가입되는 거 맞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걸 제가 이제 만나 설명드리겠다 해서 간단하게 끊으면 물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제 경험상 그때 많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그럼 그 사람 만날 때 나도 같이 만나도 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분도 1대1로 만나고 1대1로 상담을 주기는 주변 분들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 상담할 거니까 그럼 나도 그때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 라고 했던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소개를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고객님이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그쵸. 방법이 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쵸. 스무스하게 고객들 스며들듯이 소개가 그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소개 관련해서. 일단은 소개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정답은 없지만 없죠. 네.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소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도 있었지만 정말 그 지역을 예를 들어 아파트면 그 아파트 단지를 내가 다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요. 그분한테는 우리가 정수기라던가 아니면 그 렌탈하는 걸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기 점검 가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걸 써드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 뭐 예를 들어 수요일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예, 아무런 명분 없이요?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나 매주 화요일마다 오겠다. 그러니까 청구할 거 있으시면 그때 서로 다 모아놔라. 굳이 전화로 하면 되는데 굳이 고객님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이제 편하신 고객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오케이 하시는 그쵸. 분들만. 왜냐하면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싫어해요. 그 되게 계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좀 해당이 그렇지, 되는 건데. 젊은 분들은 예. 뭐 사회활동하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은 어차피 집에 있기 때문에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보험 얘기도 해드리고 하다 보면 그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동네 비슷한 60대 분들이 또 모여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또 마주치거나 혹은 뭐 시간 맞춰 제가 간다. 그럼 거기에서 이 파생되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실제로 해보신 경험. 그럼요. 부담이시구나. 그럼요. 대단한. 그래서 제가 그 달력 같은 거를 월별로 이렇게 12개월이니까 1년이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나 어디 좀 붙여 놓으라고 해요. 보이는 데다가. 그러면 물어봐.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보험 점검해주 나 관리해주는 분이 한 달마다 오는 거 체크하는 거야. 청구할 때 있으면 난 서류 모아놓기만 하면 돼. 그리고 와서 보험 얘기도 막 해주고 관리를 해줘. 지금 보유 고객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되죠. 그렇죠. 저는 고객님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몇 분 이거는 정도 되시죠? 명수? 제가 엑셀에 대충 대략 정했을 때 가입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건데 네. 한 1000명이 조금 넘어요. 엑셀링 다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 1000명이 조금 넘고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저처럼 개척 영업을 하든 뭐 이렇게 박람회 영업을 하든 DB 영업을 하든 뭘 하든 소개받는 방법, 이 소개의 저 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감을 체득하고 소개가 실제로 된다면 이 지속 가능한 영업이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개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저는 오히려 보험 설계사 수명이 짧은 직업이 아니고 정말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렇죠. 왜 사람이 쌓이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계속 트렌드를 잡아서 좀 노력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롱런할 저도 수 보험 영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영업이랑 틀리게 사람이 계속 쌓이고 그렇죠. 한번 팔고 이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이걸 또 귀찮아하시는 설계사님들도 물론 계신데 저는 귀찮지 않거든요. 이게 다 나중에 보면 내 재산이고 내 인적 네트워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성심성의껏 고객님들을 관리를 해드리는 설계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소개까지 얹어지게 되면 더 강력한 어떤 뭐 설계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제 영상은 대부분 설계사님들 한 1,300분 정도 구독자가 계신데 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싶다면 꼭 소개 얘기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당연히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영업을 그렇죠. 열심히 하고 계겠지만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그 기준이 있고요. 그렇지. 그냥 응당해야 되는 열심히 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루를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험 설계사가 해야 되는 업무, 고객을 발굴한다던가, 그러니까 신규 창출에 대한 내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아까 말했던 그냥 나 사무직처럼 혼자 열심히 그래서 하루 열심히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플러스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좀 중심을 잘 두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가장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루에 뭐 10시간 일한다고 영업사원의 10시간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럼요. 일반 직장인들 10시간 일했으면 되게 인정받고 좋아할 거예요. 회사에.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일하더라도 유효한 활동. 그쵸. 그래서 저는 콜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너무 좋죠, 그건. 콜. 그건 생산적인 활동이니까. 콜을 많이 하고 물론 설계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예전에 좀 답답했던 설계사가 저기 우리 보니까 네. 하루 종일 설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음. 암진단비 1,000만 원을 넣을까, 2,000만 원을 넣을까, 그걸 고민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네. 운전자 보험에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0원이 플러스 되는데 막 그런. 근데 아니, 이거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어? 그쵸. 아니, 그 좋은 고민이긴 한데 네. 그것만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고객님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쵸.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조금 금액을 올려서 좋게 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꼭 그렇게 가격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 브랜딩을 좀 시켜가지고 브랜딩이 이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이 있으면 소개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죠.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두 가지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얹혀지게 되면 조금 더 윤택한 영업 생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